저희 세션은 한국 SNS 대반격을 꾀하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세션입니다. 바로 앞에 세션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다면은 저희 세션은 소셜 네트워크 시장, 특히 국내에서의 소셜 네트워크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내용을 배경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각각 6억 8천만 명 그리고 3억 정도의 가입자를 가진 글로벌하게 도미넌트한 현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고, 중국에서도 잘 아시는 QQ라는 서비스가 약 6억 5천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가진 대표적인 SNS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가 일본에서 성공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모두 한중일 세 나라에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는 못합니다. 특히 중국 시장인 경우에는 사실 QQ나 런런, 그다음에 카이신과 같은 토종 SNS가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중국 시장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서비스에 대한 접속이 제한이 되어 있는 보호된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한데, 한국과 일본 시장을 보면 사실 그렇게 보호된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종 SNS, 로컬 SNS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좀 보면은 지난 2000년 초반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아이러브스쿨이나 프리처과 같은 토종 SNS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상당히 많은 시장 변화를 거쳐서 지난 10년 동안 싸이월드가 도미넌트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시장을 리드해 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최근에 언론이나 모든 여론의 분위기를 보면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마치 아직 국내 시장에서조차도 도미넌트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된 것처럼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시장을 보면 아직까지 각각 페이스북, 트위터 모두 350만 정도의 가입자밖에 안 되는, 아직은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싸이월드가 지난 1년 동안 트래픽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의 도미넌트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최근에 플랫폼 개편이나 소셜 게임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앞에 세션에서 보셨던 카카오톡인 경우는 지난 1년 만에 약 10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으면서 또 새로운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 또 좀 독특해가지고서 믹시, 모바게타운, 그리드가 대별되는 3대 SNS가 전부 다 모바일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고, 지금 일본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모바게타운과 그리가 둘 다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에 힘입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역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에서는 이러한 역동적인 시장 변화의 흐름 가운데서 과연 한국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시장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과연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같이 국내에서도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글로벌 SNS가 자리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토종 SNS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될 것이고, 또 현재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이 열리면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는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번 패널에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왼쪽에 있는 두 분의 패널리스트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왼쪽에 계신 분은 국내 가장 대표적인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인 미투데이를 창업을 하고, 얼마 전 네이버의 M&A가 된 이후로 계속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현재 600만 정도의 대표 모바일 SNS로 자리 잡은 미투데이의 박수만 센터장이시고요. 저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싸이월드를 창업하신 이동영 대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런파이프라는 새로운 모바일 SNS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서 시장을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두 분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싸이월드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의 가장 대표적인 SNS인 미투데이를 창업한 두 분에게 국내 SNS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박수만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배고프실 시간이실 텐데요. 태평로 클럽이라는 중국 식당 아시죠? 거기에 40, 50대 교수님들이 모인 자리에 제가 얼마 전에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게, 50대 되는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들한테
미투데이가 10대, 20대들이 주로 쓰는 줄 아는데 교수님들 이걸 쓰시면은 학생들이 되게 그 쿨한 이미지의 교수님으로 인식을 하고 요새 이게 괜찮다고 그런 소개를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되게 재밌으면서 정말 그래요? 이제 그런 얘기를 역으로 여쭤보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제가 어떤 면 때문에 미투데이를 쓰는 50대 남자 교수님이 그 학생들로 하여금 쿨한 이미지의 교수님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걸까? 이제 그 고민을 좀 하면서 돌아왔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 작년에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0년도 10대 히트 상품으로 트위터, 그 페이스북, 미투데이를 언급하면서 그 10대 히트 상품 중에 4위로 이제 소셜 미디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2010년 상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트위터가 갑자기 굉장히 급부상을 했고 2010년 하반기에는 이제 또 페이스북이 또 그렇게 나왔고요. 미투데이도 역시 현재 한 600만 정도 되는 가입자로 나름 저희가 토종이라는 이제 호칭을 받으면서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폰 출시하고 이 새 서비스들이 뜬 게 이제 무관하지 않은 그림을 추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점은 예상보다 스마트폰 보급이 너무나도 빨랐다는 건 다 아시는 얘기고요. 스마트폰 국내 보급을 통해서 들어오면서부터 이 소셜 미디어로 칭하는 이 서비스들이 국내에서 이제 부상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고 여전히 그 스마트폰 보급률은 저런 추세로 올라갈 텐데 거기에 비해서 소셜 미디어들은 이제 이런 대중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의 이제 시작이고 대중화는 어떻게 될 거냐는 올해 내년을 계속 두고 봐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제가 2007년 2월 달에 이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요. 스마트폰이 1년만 일찍 한국에 도입이 됐더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이 너무나도 달라진 우리 환경을 보고 스마트폰 쪽의 그 앱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앱을 이제 업데이트했었는데 저희가 처음 만들 때부터 생각했던 그런 컨셉들을 이제 구현하게 되는 이제 그런 환경을 이제야 저희가 갖추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스마트란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공유하는 방법이 저는 이제 되게 단순하다고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이런 대단한 인터넷 4G만 가는 얘기를 떠나가지고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공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내가 찍은 사진 쭉 보여주는 게 가장 쉽고 편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저희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했던 건데 그냥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쫙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옆에서 보려고 해도 이렇게 방향만 샥 틀면 이제 안 보여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의 내용에 있어서도 제가 찍었던 얘기들 쭉 보여주다가 좀 뭔가 아니다 싶은 사진 나오면 잽싸게 돌리면 되고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이게 저는 인터넷만 빠졌을 뿐이지 그냥 스마트폰을 통한 사진 공유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라색으로 이제 동그라미 친 걸 보면 이제 이게 내가 사진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저 주황색으로 돼 있는 사람한테는 사진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고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덴츠라는 광고 회사가 일본의 10대들이 모바일 커뮤니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봤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거기 보면 일본에서 스마트폰이 아닌 그냥 일반 휴대폰으로 모바일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10대들을 보니까 같은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동아리 친구들, 알바하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그 분류를 얘네들은 평균 4개의 둥지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표현으로 한 게 저는 좀 재밌었고요. 이건 모바일 커뮤니티가 이제 일본에서는 10대들 사이에 굉장히 발전했으니까 이런 그림인데 국내에서도 꼭 휴대폰 이런 걸 연결짓지 않더라도 한국의 10대들도 사실상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 계신 그 성인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둥지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얘기들인데요. 이런 사진들을 이제 쭉 올릴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제가 이제 또 하나 그 일본에서 그 봤던 이제 논문 하나가 있었는데 재밌는 게 그 휴대폰에 사진을 막 찍어서 간단한 문장과 함께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휴대폰을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한쪽 그룹은 10명이 이렇게 그룹핑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거 너희들끼리 쓰는 거야 라고 주고, 또 한쪽에는 남자 여자 그 커플들 있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돼 있는 애들한테 주고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실험을 했었는데,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커플들이 올린 사진들만 그 논문에서 이제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똑같은 툴을 사람들한테 줬는데 10명 그룹은 그 조금 정보가 될 만한 것들, 그 다음에 야 이거 재밌지 않냐 싶은 얘기들을 이제 주로 올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커플들은 이렇게 일면 보면 저기 빈 교실 같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사진인데 훨씬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사진들을 이제 올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제가 이거 올리는 거는 마치 내 남자친구하고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거 올리고 이제 본 애들은 그 여자친구하고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거를 그 논문에서 이제 용어로 정리한 게 친근하게 이제 이런 비주얼을 통해서 함께 있는 걸 느낀다라는 용어로 이제 이걸 되게 풀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거리를 극복하고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위해서 쓴다라는 점이 이제 하나가 재밌었고, 또 하나는 똑같은 휴대폰에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보여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쓰임새와 올리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좀 무척 재미있게 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제가 미투데이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미투데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당신들이 갖고 있는데 미투데이를 쓰지 않았다면 지금 올리는 사진들 그 전에 찍었을 것 같냐? 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이런 사진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아마 절반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투데이에 올리기 위해서 그전 같으면 스마트폰이 있어도 찍지 않았을 것 같은 사진들을 막 찍었다라는 거죠. 뭐 라면을 먹고 있고 떡볶이를 먹고 있고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사진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들으면서도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전제들이 좀 맞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각 둥지마다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먼저 안 얘기처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쓰고 있는 우리 환경으로 오히려 이제 좀 저는 다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림이 어디 트위터에서 페이스북에서 혹은 미투데이에서 들은 얘기를 또 다른 둥지 가서 자기가 처음 뭐 하는 얘기처럼 막 하고 그 둥지에 맞는 얘기들을 막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둥지가 어떠냐를 이제 구분하는 게 저는 SNS라는 단어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뭐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려고 이걸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SNS라는 말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냐 이게 되게 혼용돼서 쓰고 뭐가 맞는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이 서비스에 딱 들어왔을 때 친구가 100명인데 한 80명은 내가 이미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데가 이제 이거고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딱 들어왔는데 100명 중에 한 80명은 이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막 하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요, 사진도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제 후배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그 전에 거의 많이 찍던 사진들, 그다음에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는 반면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는 그냥 자기가 바라보는 일상, 그다음에 이 순간 같이 하고 싶은 느낌, 이런 것들 위주로의 사진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미투데이가 뭐다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TV 광고를 오래 했었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매일 나오는 일상을 60일 동안 60개의 소재를 가지고 매일 다른 광고를 한번 내보내보자 해서 저희가 이런 시도를 좀 해보기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SNS가 한국에 어떻게 될 거냐에 있어서 뭐 제가 속해 있는 회사가 NHN이고 한데 국내 PC 통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인터넷을 통한 혁신은 대부분 주변에 알고 있고 친했던 사람들보다는 내 관심사,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SNS 중에서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지향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따 이제 토론 때 나오겠지만 이 세 가지 서비스들이 과연 국내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 거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는 앞에 말씀드린 Intimate Visual Co-Presence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지금 이 순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누군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느끼기 위한 그 시간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서비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장 말씀드리면, 페이스북과 미투데이에 똑같은 추천 친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타이틀을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너 이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아니니? 라고 큰 추천을 해주잖아요, 페이스북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을 잘 온라인에서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페이스북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투에서는 네가 요새 이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얘가 또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너 아직 친구 아닌데? 라고 저희는 좀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그 50대 교수님들, 저는 50대 남성의 어떤 전형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자기 할 얘기만 하고 딴 얘기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교수님이라고 딱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형태일 텐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자기 닉네임을 가지고 그냥 닉네임만 불러도 오케이 나는, 이런 거라든지, 학생들이 같은 눈높이에서 뭐 먹었고 뭐 했다는 이런 같은 느낌을 느낀다라는 면이 학생들이 교수님, 우리 교수님 쿨하네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고,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의 마지막이고요. 그 미투데이 앱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주변에서 막 이렇게 흔들면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같이 쭉 보여주고 친구 맺기를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뭘 작업해 놓고 왔냐면요, 워커힐에 오셔갖고 미투 앱에서 흔들시면 제가 이렇게 나오도록 정도 작업을 해놓고 왔는데, 심심하실 때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동현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슬라이드 제일 위에 있는 런파이프.com을 운영하는 이동현입니다. 제가 1994년에 처음 인터넷이란 걸 접했을 때요, 항상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가자 정보의 바다로. 그래서 인터넷을 마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광활한 바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늘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인터넷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인터넷은 실제로는 사람의 바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일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수다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갔는지, 어디 갔었는지, 아니면 뭘 먹었는지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게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근에 나오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실제로 새로 만들어진 서비스가 아니고요, 과거에 오프라인에 있던 사교 모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하던 거를 싸고 빠르게 만들어준 겁니다. 마치 패스트푸드나 패스트 패션과 같은 패스트가 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원치 않으면 그런 게 인터넷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노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이렇게 자기를 수다스럽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싸이월드의 꿈이 실제로는 북한에 있는 김정일 주석과 그때 미국 대통령인 부시를 1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싸이 글로벌이에요. 그러니까 싸이 월드죠. 싸이 코리아가 아니고.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꿈은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까처럼 수다스러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잘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살던 고향에서 늘상 자주 듣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늘상 아쉬우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계속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걸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자신을 알려주지 않아요. 감추고 그러면서도 남이가를 계속 강조해요. 근데 인터넷은 실제로 자기를 많이 알려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처럼 강하고 끈끈한 그런 관계는 인터넷에서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타겟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관계는 네트워크의 연은 이렇게 느슨합니다. 오늘 또 만날 수 있고 내일 또 만날 수 있고 아까 패스트푸드처럼 가벼운 사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노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서로 잘 알게 되면 어느 순간까지 자기를 노출할까? 사실 저는 인터넷에서 SNS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타겟이 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저희 타겟이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타겟이에요. 싸이월드도 20대 여성을 타겟한 이유가 20대 남자나 30대 남자들은 자기를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사진을 올려도 누가 보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사진을 누가 원하지도 않아요. 20대 여성이 싸이월드 초반에 들어오고 나서 싸이월드에 한국에 2,500만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하는 건 20대 여성을 해피하게 하면 성공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앞으로는 뭘 타겟으로 하고 싶으냐? 싸이월드와 같은 초창기의 인터넷 환경은 컴퓨터로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어떤 장소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인터넷이 처음부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컴퓨터가 있는 방에 가서 인터넷 접속하고 뭔가 브라우저를 켜고 하는 시간을 내야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싸이월드에 있던 많은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일주일 전에 했던 이야기, 자기가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경험,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최근에 트위터랑 미투데이가 주목받고 있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생긴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 수다스럽던 사람들이 자기의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지금 어디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뭘 봤다. 누굴 만났다. 이런 걸 계속 현재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상황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 서비스의 특징을. 저는 이제 5월 26일 날 여기 올 거라는 거를 이미 한 달 전에 제 친구들한테 다 뿌렸어요. 저희 런파이프가 하고 있는 타겟은 미래입니다. 미래 내가 뭘 할 건가. 그다음에 친구들이 미래 뭘 할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이제 현재 이야기는 다 하니까. 그 미래가 공유되면 훨씬 더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7년 동안 SNS 사업 관련된 걸 하면서 느낀 점은 사람 원래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가 60억 명으로 이렇게 복제해서 분할됐다가, 근데 본능은 다시 연결해서 하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딴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거 인터넷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 자세히 보면 딴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지피지기, 그 경쟁 상황에서 지피지기가 백전백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 상황에서는 나를 많이 알리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제가 제일 유리한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이 물어요. 인터넷이 되면 사람들이 내 행복할 것 같냐? 주로 제가 이제 46 정도 되는데요. 불안한 거죠. 계속 노출하라고 하니까 자기 정보를.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임의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를 감추면서 이기던 게임을 하던 사람한테는 위협이죠.
하지만 자기를 노출하고 자기를 투명하게 보이면서 경쟁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만나시려면 저기 런파이프닷컴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시장 얘기를 하자고 세션을 딱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SNS 소셜 네트워크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통해서 정작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각각 2개 정도씩의 질문을 드려서 답을 듣고 그리고 이제 청중분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이게 오늘 이 세션의 가장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1년 후에 과연 국내 시장에서 어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대표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과연 싸이월드, 미투데이가 대표적인 SNS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지,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어떤 요소로 그게 가능할지,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3대 소셜 미디어라고 제가 뭐 보기 좋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경쟁 상황에 이제 저희는 있는데요. 그 경쟁이 이제 어디서 벌어지냐면 저희 회사 사무실 안에서 벌어집니다. 일단 우리 직원들이 트위터를 쓰고 페이스북을 쓰는 거를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 본 적이 없고요. 그걸 어떻게 그냥 뭐 말로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 거의 우리 나이 또래가 되면 한 10년 만에 다시 온라인에서 막 다시 뭉치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뭐 하지 말라로 이제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을까 제가 하는 점은 과연 이렇게 그 오프라인 지인 네트워크가 온라인으로 옮겨지는 식으로 지금 한국에서 막 붐을 이루고 있는 이제 페이스북이 지금 한 350만 명 한국 가입자가 왔다 그러는데 한 500만 선을 또 넘어가지고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 350만까지는 이제 굉장히 얼리 어댑터들이 많고 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많은데요. 500만 넘는 건 이제 좀 그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500만을 또 넘어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분류대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이냐 소셜 네트워킹이냐인데 이게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얼굴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이 그 기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어떤 틀을 넘어서 소셜 네트워킹까지 역할을 하게 될 거냐는 굉장히 저희로서는 좀 무서운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이런 거 다 떠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급하면 막 전화하고 그런 문화가 굉장히 아직까지 많이 있잖아요. 이메일로 해놓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제 이런 거보다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SNS들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비동기로 서로 올려놓고 내가 확인할 때 하고 이걸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한국 사람도 워낙에 이제 급하니까 이제 카카오톡 같이 이제 SNS 다 됐고 그냥 막 서로 사진 야 뭐 하고 있다 이걸로 동기 커뮤니케이션으로 그 커프레전스를 다 해결한다면 그 소셜 미디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세 가지가 정작 자리 못 잡게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한 1년 후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어떻게 될까는 저도 사실 알지는 못하죠. 역시 답을 안 주시네. 이제 이동인 대표님은. 예, 저는 늘 SNS라는 거는 실제로 기술처럼 보이지만 문화의 변화입니다. 만약에 이제 90년 중반에 인터넷이 이제 시작됐을 때 지금처럼 페이스북이 시작됐으면 저는 장난컨대 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간에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를 의사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는 분 중에 과연 페이스북에서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내가 그 공간에 간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코드, 하버드, 뭐 미국, 글로벌, 최근 트렌드에 가보는 거죠, 사실은. 싸이월드가 한국에서 80% 이상의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쓰게 된 때도 사실 싸이월드는 그때만 해도 어려운 서비스였어요. 근데 코드가 맞는 거죠. 젊은이들이 와서 일정 규모 자기의 정보를 딴 사람하고 나누는 거, 보여준 거, 그것도 가까운 친구한테. 페이스북하고 싸이월드의 근본적인 차이는
프라이버시 레벨의 차이입니다. 페이스북이 훨씬 더 공개적이고요. 대신 훨씬 위험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 코드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개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진다는 건 우리 사회가 그런 오픈된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정도의 의지가 보이는 거죠. 저는 최근에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서비스들의 그 경쟁력은 기술력에도 있지만 그 얼마나 오픈하게 하냐, 다른 사람의 가진 정보를 얼마나 두려움 없이 오픈하게 하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1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어서 1년 후에는 좀 더 공개적인 트렌드를 갖고 있는 SNS와 같은 공간에 다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답은 주시진 않는데 포인트는 소셜 네트워크는 결국은 문화와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년 후에는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은 글로벌 서비스보다는 국내 서비스가 더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답을 주신 거다라고 일단 이해가 됐는데요. 여기 하나 이제 또 새로운 요소가 있는데, 최근에 그 스마트폰 시장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년 사이에 1,000만 대 이상이 깔리고 금년 연말까지는 2천만 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급격히 넘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사용하시는 미투데이나 트위터의 사용의 절반 이상은 사실은 그 모바일에서 사용이 오는 걸로 봐서는 오는 것도 있고, 또 카카오톡이 1년 만에 1,000만 명의 가입자 모인 것, 이 모든 트렌드가 보면은 스마트폰 시장이 과거 10년 동안 있어왔던 PC 기반의 시장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그런 일종의 변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스마트폰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1년 후에는 이 소셜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지난 앞으로 1년 또 1년 동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동현 네. 대표님부터 한번. 저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쓸 때의 친구는 대부분 그 이메일 리스트 주소록에 있는 친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주고받던 친구들이 SNS의 친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최근에 카카오톡도 그렇고 이 스마트폰에서 시작하는 SNS들의 대부분 친구의 관계는 여기 있는 연락처를 기준으로 SNS가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른 자기 위치와 같은 과거에 사용하지 못했던 정보를 더 많이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그 공유하는 대상도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기존에 있던 SNS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냥 스마트폰이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투입하는 그 리소스도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이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까 카카오톡이 이제 계속 주목을 이제 많이 받고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현상이 이미 딱 현재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더 저는 오히려 지금 휴대폰을 좀 끄고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어서 연결이 지금 끊겨 있는 듯한 이렇게 그런 느낌이 오히려 드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항상 내 친구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싶은데, 우리 시간은 사실상 이거 제가 켜놓더라도 메신저나 전화 같은 건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저는 그 대안이 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저희가 자리 잡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비슷한 얘기로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하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 다가오는 1년은 제가 볼 때는 더 개방하고 이런 쪽보다는 지금까지는 되게 개방된 형태로 되게 쿨하게 우리가 써왔는데, 다가오는 이제 대중화되는 1년은 오히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누구한테는 안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를 하는 게 누가 더 잘할 거냐가 이 스마트폰 내지는 이 SNS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는 역시 스마트폰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몇 분 안 남았는데 아마 이제 청중분 중에서 한 분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가운데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우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터넷 산업이 발전되면서 실제 그 NHN이 우리한테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그 TV 프로그램에서도 봤듯이 그 직원들은 구글보다도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유로운 창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다국적 기업 내지는 뭐 글로벌한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대개 우리 국내 기업들을 선호하거나 아니면 지향하는 바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NHN 같은 경우는 그 산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독과점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있어서 응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와중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NHN의 독과점적인 그 행동들로 인해서 많은 고생과 그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SNS 부분도 인터넷 이외에 실질적인 독과점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 방향의 찬스들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실제 앞으로도 또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NHN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실현이 돼서 또 다른 또 분야에서의 1위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1위를 차지했을 때 과연 업종의 다양화나 그 업종에서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문을 예, 우리 그 본부장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냥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짧게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독과점 이런 얘기는 저한테 좀 그 내지는 이 시간에 너무 큰 얘기인 것 같고요. 반면에 그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세 개 서비스가 올라가는 곡선 있잖아요. 트위터가 먼저 왔고 페이스북이 나중에 왔고,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미투데이 굉장히 잘 쓰고 계신 분인데 어디에 가서 논평을 하면 그냥 트위터로 다 대치돼서 얘기를 하세요. 그게 좀 있어 보인다라는 이제 그런 현재 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송에서도 트위터, 페이스북에 대해서 워낙에 많이 다루고, 그게 지금 국내 그 뭐 350만 명까지 오게 된 환경과 무관치 않은데요. 과연 이게 뭐 NHN의 독과점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SNS가 그래서 특히 NHN의 SNS인 미투데이가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좀 그냥 현재 이렇게 한국에서 뜨고 있는 SNS 하나로 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똑같이 취급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는 더 얘기할 게 많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뭐 NHN 자체로서 해야 될 뭐 사회적인 역할, 이 부분은 또 다른 트랙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세션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일단 세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많은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국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